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인생정비 채널이 리뉴얼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침 독서를 기록하고 하루를 정비하는 일상을 공유했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로 바뀌려고 합니다. 정비사로 살아온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제 마음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 정비사로서의 기술뿐 아니라 루틴을 만들고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영상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포인트를 함께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루틴과 삶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단 5분이라도 시간을 써보세요. 책을 읽든 다짐을 하든 그냥 나를 위한 시간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5분이 인생을 바꾸는 루틴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더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 더 진정성 있고 능동적인 흐름으로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저는 정비를 했고 이제 책으로 마음도 정비하려 합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7장 계속 성장하기 위한 아이디어. 소비되는 속도에 대항하기 위해 SNS의 확산으로 정보의 유통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비의 형태 자체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로 탄생한 상품을 어떻게 팔면 좋을까 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 많아진 상담이 신상품 매출을 어떻게 수직 상승시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말로 괜찮을까요? 수직적으로 상승해도 순식간에 소비되어 바로 낡은 것,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다가도 순식간에 소비자로부터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소비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저는 소비되지 않는 소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과 에너지를 쏟아 창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주일 만에 다 소비되어 버려도 괜찮을까요? 생산 활동이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낳고 있다면 세상 전체적으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소비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브랜드 상품, 서비스를 생산해내려면 기업이나 조직의 소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더하우스의 사례. 첫 번째 장,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가방과 장신구 그리고 의류까지 전개하는 마더하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06년에 창업한 이 기업은 물건 만들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부사장인 야마자키 다이스케 씨와는 대학 시절 같은 연구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고 2006년 창업 당시부터 함께 하면서 기업의 중심이 되는 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브랜드가 커가는 핵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바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장인 야마구치 에리코 씨는 공정무역 등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자립을 장려하는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작물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일이 있을 때 3년간은 같은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계약을 농가와 하는데 그것은 농가 사람들이 중기적인 안정적 수입을 전망할 수 있어 생활 계획을 짤 수 있으므로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작물의 품질이 해가 지날수록 나빠져서 공정무역 3년 계약이 끝난 4년째에는 도저히 시장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나쁜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응석과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 문제이기도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관계에 기인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커피 원두가 선진국에서는 잘 팔립니다. 일반적인 커피 원두보다 100에서 200엔, 900에서 1800원으로 약 900에서 1800원 정도 비싸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상품보다 맛이 떨어진 것이어도 잘 팔립니다. 이 시스템 지탱하는 것은 선의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불우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원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통의 감각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소비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의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구매 행동이 사회를 정말로 좋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마더하우스에는 있었습니다. 자립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정이란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좋은 것,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는 장르로 승부를 보는 게 진정한 공정무역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패션이라는 카테고리였습니다. 아무리 이념에 대한 공감이나 활동에 대한 찬동이 있었다고 해도 몸에 걸쳐서 부끄럽거나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해도 입지 않으면 결국 쓰레기를 생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션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계로서도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밭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의 패션 브랜드를 몇 가지나 떠올려 봤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브랜드의 축으로 둘 것이냐를 생각하니 망설여졌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숭고하지만 독불장군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이 있을지 써보거나 이 기업의 활동으로 어떤 사회가 탄생할지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야마구치 에리코 씨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들은 얘기에 제 마음이 움직여 반드시 이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근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도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를 기업의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한 열애도 있었고 게다가 미래에 대한 해상도도 높았으므로 마더하우스는 응원을 받으며 동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과는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시도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찬동하고 요청하면 그 미래의 실현을 위해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를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만들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통기한을 한없이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생각을 토대로 만든 것이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션과 대조하면서 그때그때 가설을 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원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브랜드를 만든다. 마더하우스. 약속인 목표가 현 시점의 문제에서 명확할 것. 전 세계의 패션 브랜드를 찾아보니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 통용된다라는 말에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선진국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으로 현재는 개발도상국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사고 싶어지는 브랜드로 그래서 창업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쭉 기업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로 삼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에서 확산한 퀘스트로 활동. 또 하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퀘스트로라는 팀이 있습니다. 어린 대상의 영상을 만드는 팀으로 영상 감독과 음악 프로듀서, 애니메이터, 영상 프로듀서 등이 회사나 조직을 뛰어넘어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시나푸쉬라는 TV 도큐 계열의 프로그램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만든 애초의 계기는 막연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두가 제작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가 간단히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촬영도 편집도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발신하여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유튜버도 증가하고 있고 초중고생의 장래 희망 순위에 들어갈 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이기도 한 저로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 채널이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동영상을 즐겨보는지를 당시 새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당시의 동영상 재생 순위를 보면 상위 20위 중 3분의 1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통 비슷비슷한 동영상뿐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0에서 1세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은 오로지 까꿍 하며 노는 것으로 모든 영상이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퀄리티로 제작자가 궁리하여 만든 동영상도 있었지만 품질이 낮은 동영상이 양산되어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유아기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촬영이나 편집의 문제라기보다 기획이나 목적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파악했습니다. 단지 구독수가 많은 동영상을 모방하여 만든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기획물을 복사해서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영상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NHK 교육 텔레비전의 크리에이터의 손에 의해 품질이 높아졌고 어린이에게 텔레비전의 가치를 다시 높였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동영상도 크리에이터의 손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물어보니 되도록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보고 있어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 얌전히 있었으면 해서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여주게 돼요. 사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TV보다 재미있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지하철을 탈 때나 외식할 때 동영상을 보여주면 얌전히 있어 그만이에요. 이 같은 의견의 대다수였습니다. 이왕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콘텐츠인데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 외출했을 때 아이가 떼를 쓰거나 해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청소할 때 아이가 얌전히 있어줬으면 해서 피곤해서 아이를 상대할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왜곡된 현상에 주목하여 퀘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보고 싶다와 부모의 보여줘도 괜찮다는 겹칠 수 있습니다. 유아학이나 유아 발달학의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궁리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줬을 때 죄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점점 더 관심이 쏠려 다양한 학교와 교육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는 지금이니 정말로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퀘스트로라는 이름의 퀘스트와 마스트로를 조합한 것으로 탐구와 거장을 조합한 것으로 아이들의 탐구심에 경의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팀 구성원 중 유아 교육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알 수 없는 유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퀘스트로다운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 일상에서 쓰일 만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빵 시리즈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여러 가지 빵의 리듬에 맞춰 빵 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빵이 3개 있으면 빵빵빵 하고 3번 두드리고 크림이 빵이 나오면 빵 대신에 함께 손뼉을 칩니다. 빵을 먹을 때 엄마와 아이가 함께 손뼉을 치는 커뮤니케이션이 탄생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매우 평판이 좋았는데 평소 놀이에 반응하지 않은 아이가 반응을 보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우리 동, 돈, 샤 등의 시리즈로 점점 넓혀져 갔습니다. 동은 덮밥, 돈은 돼지입니다. 퀘스트로 활동은 한 만남의 이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빵입니다. 빵. 빵빵빵. 빵의 모양이 바뀌었죠? 퀘스트로의 활동은 한 만남에 인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는 반드시 좋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기의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인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능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도쿄 대학교의 히라키 카즈오 교수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우리의 활동에 관한 얘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주장하는 인사이트와 같은 것이 아기에게도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가설을 세우기보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토대가 된 것은 물리현상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갓난 아기들도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그림 41과 같이 무지개 스프링 자체는 보고만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촬영한 것을 도중에 역재생하거나 하면 중력이라는 물리현상에서 동떨어진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아기들의 주 목도도 커지겠지라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도 관심을 기울여 쳐다보는 무지개 스프링입니다. 옛날에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초등학교 때 많이 가져가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랑. 근데 또 이제 이런 거 장난감 같은 거 생각하면 1, 2학년 때까지는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때부터 막 게임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게임기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점점 이제 나이가 커가면서 이제 핸드폰도 생기고 아무래도 컴퓨터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컴퓨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아기들의 주목도 커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에서 궁금증이 생긴 아기가 실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테이블 위에 장난감을 떨어뜨려 보는 등 물리적인 검증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퀘스트로는 이름에 걸맞게 탐구의 달인으로서 아마추어이면서 가설을 지닌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설을 지니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독창성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능하는 질문을 비전에 끼워 넣기, 마더하우스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이라는 것, 퀘스트로의 가설을 세워 탐구한다라는 것, 양쪽 모두 그때마다 변화하면서 계속 기능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질문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때마다 자신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재인식시켜주기 위한 피드백 제공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사업, 브랜드의 질문을 내포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한 방법으로는 마더하우스의 예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넣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땡땡한 사회를 실현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땡땡한 상황에서 구해낸다. 최고의 방법으로 땡땡을 제공한다.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땡땡을 제공한다. 이 같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더하여 어떠한 정도인지를 덧붙임으로써 기업이나 사업의 진정 상태에 따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되돌아갈 수 있는 원점이 생깁니다. 다른 각도에서 되묻기, 기존의 비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되묻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행복을 만든다를 비전이나 미션 목표로 내거는 기업이 많습니다. 행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행동이나 아이디어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커다란 개념의 탓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다른 방향에서 되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행복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 사업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을 제대로 만든다와 같이 고쳐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의 경우라면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등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포된 질문을 현재화하는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이나 사업 그리고 서비스 등이 사회에서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묻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조화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능하는 구조도 계속 성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좋아의 왠지를 소중히 하자. 칼럼 아이디어 근력 훈련 7입니다. 왠지 좋아의 왠지를 소중히 하자. 왠지, 이유, 왜. 여행을 가서 여느 때와는 다른 장소를 걷고 있을 때 별거 아닌데 무심코 카메라에 담고 싶어지는 풍경이 있지 않나요?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버스 정류장 벤치,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이 싹 드는 오솔길, 자연에 두고 온 것처럼 떠있는 우체통, 어디에나 있을 법한 풍경에도 사람은 끌리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어느 관광지든 여행을 나서기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은 스스로 이런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풍경에서 배움에서는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람을 매료시키거나 기분 좋게 느껴지는 장소, 살 수 있었던 장소, 살 수 있는 장소, 살 수 있는 장소라는 주제를 내건 우스노미야 미술관의 컬렉션 전시를 말함. 너무 살 수 있는 장소, 살 수 있었던 장소, 살 수 있었던 말이 복잡합니다. 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작은 풍경에서 배움이라는 작품을 위해 촬영된 사진은 무려 18,00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출된 150가지 깨달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축가가 장소를 조사하고 유형화하여 키워드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론 책은 많았습니다만 이 책은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책은 얼핏 하나하나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도구로까지는 승화되지는 못하고 느슨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규칙화해 나갈 때 제외될 것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읽고 있으면 공감이 가면서 자신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발견하고 있는 듯한 신기한 감각에 빠집니다. 일본의 이름 모를 장소를 여행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 마음이 끌려 행동까지 하게 된 것을 재현할 수 있도록 왜 좋다고 생각했는지, 제작자는 무엇을 의도하고 만들었는지와 같은 것을 상상하면서 기획을 구조로 파악하고 분해해 보자고 말해봤습니다. 한편으로 언어화하기 어려운 왠지 좋아라는 것도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이 왠지 좋아는 배제되기 쉽지만 한 사람의 소비자라는 관점에서는 흔히 있는 의식입니다. 팀에서 이 왠지 좋아라는 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과 직감과 마주하여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팀원 모두가 함께 탐구해 가는 것이 그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있는 인사이트 등을 발견해 가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계속 제가 소속한 Q라는 회사의 사명은 큐션에서 유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내놓은 답보다도 한번 잠깐 멈춰서 던져보는 질문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고의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하거나 AI에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끝에 도달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 상담이나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의 질문에 바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Y로 되돌아가 질문을 던져보는 일을 해나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의 태그라인, 광고나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구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가치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역할, asking the right question 이라는 말을 내걸고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라는 이 말은 데카르트의 말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기회다 싶어서 비슷한 말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명언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는 올바른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대답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잘못된 대답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올바른 정답을 찾는 것에 기를 쓰기보다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찾는 이유로서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즐겁게 풀고 싶어지는 힘, 올바른 질문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실한이 아닙니다. 모두가 머리를 굴리며 목표를 향해 팀을 끌어들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질문이며 거기에는 팀의 동기부여에 이바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방법에 관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과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정보를 교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동료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를 통해 관계를 맺어왔던 클라이언트, 선배, 동료, 수강생,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Q 멤버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하는 말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산해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필이 지지부진한 저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적절히 이끌어 주신 편집자 다카노쿠라 도시카츠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의 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홀로 워크숍용 워크시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작성은 안 해봤지만 이미 하나씩 생각한 거를 핸드폰에 작성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보고 뭔가 진짜 바꿔보고 이 실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또 시간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진짜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의구심보다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샘플이라도 만들어보자. 공장을 바로 돌리자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유통을 하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한번 개발을 해보고 만들어 본 다음에 이거를 배포를 먼저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을 5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그럼 이번에는 한 50개만 더 생산해 볼까? 하고 생산을 해봐요. 그럼 일단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이 되겠죠? 하고 나서 정말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그래 한번 200개 가보자. 300개 가보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정비업을 하면서 쇼핑몰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저도 샘플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테스트해 봤는데 정말 제품이 좋고 아무래도 이게 성능도 좋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개 정도를 그 당시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분량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그때와 지금과 이제 제품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다 보니까 AS 대처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이제 성능 보장? 성능은 좋았는데 이게 복불복이 많아서 LED 작업등을 팔았습니다. LED 작업등을 팔았는데 가격도 다른 곳보다 좀 비싼 것도 있었어요. 비싸게 한 이유는 그 LED 칩이 이제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예를 들어서 기판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수입을 해서 해왔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느낀 인사이트는 일단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복불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대량으로 처음부터 수입을 하지 말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량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고객을 많이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걸 너무 섣불리 스타트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10개의 제품은 하자 없이 6개월 이상 보존이 되었지만 그 200개 정도 주문했을 때는 5개 중 하나, 10개 중 하나가 계속 불량이 나서 계속 교환을 해드렸었는데 결국 뒤에서 이제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중지하고 그거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폐기하기로 했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 구상에 있어서 하나씩 도전하면서 시행착오를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를 다른 거 테스트해보고
전자제품은 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제품 말고 공구나 아무래도 이제 크게 불량률이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